안 돼요. 그거 지호가 먹으면 안 돼요. 거실에 올린 세진의 절규는 거의 짐승에 가까웠습니다. 5분 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두바이 초콜릿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아주 귀한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초콜릿 상자의 밑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적을 깨는 영숙의 말. 지호가 달라고 해서 다 먹였는데? 세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거품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뒤틀리고 손은 파르르 떨리고 눈동자는 사라질 듯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영숙의 눈빛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견한 사람처럼. 그리고 바로 그때 들려온 문 여닫는 소리. 할머니. 지호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부터 누가 누구를 속였는지, 독이 든 건 초콜릿인지 아니면 관계 자체였는지 그 진실이 밝혀집니다.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해 주시면 재밌는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후 3시 세진이 화장실에서 나와 손을 떨며 신경안정제 2알을 입에 넣었습니다. 찬물을 벌컥벌컥 마신 세진이 거울을 보며 볼을 2번 때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세진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화려한 금박 포장지로 감싼 두바이 초콜릿 상자를 들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영숙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세진이 상자를 찻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이거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만 파는 거예요. 좋은 걸로만 골라왔어요. 세진이 억지로 환하게 웃으며 손바닥을 펼쳐 보였습니다. 영숙이 찻잔을 내려놓고 세진을 위아래로 살폈습니다. 그래, 뭐, 수고는 했네. 영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세진의 동공이 평소보다 크게 풀려 있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던 가정부 순자가 거실을 힐끔 바라봤습니다. 세진이 상자를 건네기 직전 상자 밑면을 여러 번 확인하며 초조해하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순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영숙이 초콜릿 상자를 열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두바이 요새 이런 걸 많이들 먹는다고 하더라. 그녀가 코끝에 초콜릿을 가져다 댔습니다. 세진이 숨을 멈춘 듯 굳었습니다. 어머님, 향 좋죠? 목소리는 떨렸지만 웃는 척했습니다. 영숙이 초콜릿을 천천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래, 뭐 나쁘진 않은 것 같네. 그리고 입에 가져가려는 순간 그때 현관 초인종이 딸랑딸랑 울렸습니다. 세진이 번개처럼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그의 목소리는 놀라서 높아졌습니다. 영숙이 그 짧은 틈을 타 손에 쥔 초콜릿을 꽉 으깨어 옆 화분 흙 속에 깊숙이 파묻었습니다. 손놀림은 빠르고 조용했습니다. 누가 왔나 보네. 영숙이 아무렇지 않은 척 손을 털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입가를 가볍게 움직이며 말했다. 어머, 피스타치오가 아주 고소하네. 맛이 진하다. 그녀는 입에 넣지도 않은 초콜릿을 씹는 신용을 했습니다. 세진은 얼굴이 하얘져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정말 맛있죠, 어머님? 작은 목소리로 묻는 세진의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영숙이 혀를 차며 맛있다는 듯이 입맛을 다셨습니다. 세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피로가 좀 풀리실 거예요. 세진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방에 올라가 있을게요. 세진이 계단을 올라가며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 5분이었습니다. 정확히 5분 뒤
세진이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거실을 살펴보니 영숙이 여전히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세진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두바이 초콜릿 어떠세요? 달콤하죠? 세진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영숙이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세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짧은 소리를 내고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 눈빛은 냉랭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호가 갑자기 달라고 난리를 치길래 그냥 다 져버렸다. 목소리는 무표정했고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세진의 얼굴이 순간 백지처럼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세진이 떨리는 입술로 묻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태연했습니다. 아니, 그게 뭐 그렇게 놀랄 일이야? 애가 먹고 싶다는데 줘야지. 내가 준 거니까 괜찮겠지 싶어서 줬다. 세진이 비명을 지르며 양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목소리가 갈라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과다 복용한 신경안정제와 극도의 공포가 겹치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진의 무릎이 덜덜 떨려 바닥에 주저앉을 듯 흔들렸습니다. 지호야,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세진이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손이 파르르 떨리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지호는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예요? 세진이 거의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호들갑이니? 내가 준 초콜릿이잖아. 문제되는 거야?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세진은 숨을 헐떡이며 거실을 미친 듯이 둘러봤습니다. 지호야, 대답해. 그러나 집안은 고요했고 그 침묵이 세진의 공포를 더 키웠습니다. 세진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호흡으로 입가에 하얀 거품이 맺혔습니다. 사지가 뒤틀리며 발작 증세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2층 서재에서 주식 차트를 보고 있던 민성이 놀라서 뛰어내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이래? 민성이 계단을 거의 굴러 떨어지듯 내려왔습니다. 바닥에서 경련하는 아내를 보고 민성의 얼굴이 순식간에 공포로 얼었습니다. 이게 뭐야? 여보, 정신 차려. 민성은 세진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세진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아들 지호의 아니보다 아내의 기괴한 모습에 더 놀란 민성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9, 제발 빨리 와주세요.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민성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영숙이 소파에 앉은 채 미동도 하지 않고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표정은 차갑고 굳어 있었습니다. 저런 모습도 다 보게 되네. 영숙이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차갑게 지켜보는 영숙의 얼굴에는 동정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입술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무표정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환자 의식 확인합니다. 호흡 불규칙, 빨리 옮깁니다. 다급한 목소리들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진을 들것에 실어 나르는 동안에도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이 민성에게 말했다. 남편분 병원으로 바로 따라오세요. 네, 바로 갑니다. 민성은 급히 신발을 신으며 거의 울먹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들것이 현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난 후 영숙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순자, 네, 사모님.
영숙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바닥에 떨어진 초콜릿 상자랑 부스러기까지 싹 다 모아서 내 금고에 넣어. 네, 알겠습니다. 순자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가 바닥을 빠짐없이 정리하며 떨리는 손으로 초콜릿 상자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왜 금고에 들어가야 하지? 그때 유치원 버스 소리가 들리더니 지호가 해맑게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밝고 맑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이 손자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우리 지호 왔네. 그래, 들어와.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전혀 다르였습니다. 영숙은 지호를 안은 채 지호 등 뒤에 놓인 화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거기에 묻혀있는 무언가를 떠올리며 영숙의 눈에 서늘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 표정은 짧고 강하게 변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침대에서 세진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지키고 있던 민성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렸어? 세진이 산소 마스크를 벗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호는? 지호는 괜찮아? 응, 아무 일 없어. 멀쩡하게 놀고 있더라. 민성이 세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세진이 천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숙이 초콜릿을 먹지도 않았고 지호에게 주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살해 시도를 눈치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보. 세진이 민성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이상해. 건망증이 너무 심해졌어. 어머니가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처럼 말씀하셔. 치매 초기 증상 같아. 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지호한테 초콜릿을 줬다고 하시는데 지호는 그런 얘기 안 했잖아. 민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놀라서 발작을 일으킨 거야. 우울증 약이랑 겹쳐서. 세진이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성이 세진의 말을 그대로 믿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에 어머니가 내 사업 자금도 안 도와주시고. 민성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세진이 민성의 반응을 살피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세진이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영숙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약은 드셨어요? 순자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약? 영숙이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으신 건망증 약이요. 세진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며 영숙을 치매 노인 취급했습니다. 영숙이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아, 그런 게 있었나? 영숙이 엉뚱한 대답을 하며 세진이 원하는 대로 노망난 연기를 했습니다. 세진이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자신의 계획이 먹혀든다고 착각했습니다. 순자 아줌마, 이제 그만 나가시면 돼요. 세진이 순자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오래 일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순자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이 멍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수고했어요. 순자가 짐을 챙겨나가는 모습을 영숙이 말리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세진이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새로운 가정부를 고용하려 했습니다. 며칠 후 민성이 의사 친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세진이 미리 의사에게 돈을 건네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상태를 정확히 봐주세요. 의사가 영숙의 상태를 검사했습니다. 영숙이 의사 앞에서도 교묘하게 증상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명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도록 애매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의사가 애매하게 말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세진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이 잠든 틈을 타 세진이 안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작은 도청 장치를 침대 머리맡에 설치했습니다. 서재를 뒤지며 영숙의 인감 도장과 비밀 통장을 찾으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성이 출근하고 집안에 둘만 남았습니다. 세진이 영숙에게 다가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냥 조용히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요? 세진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협박했습니다. 영숙이 물컵을 받아들고 손을 심하게 떨어 물을 쏟았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세진이 당황하며 걸레를 가지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영숙이 품속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빨간 불빛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옷깃 깊숙이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세진이 걸레를 들고 돌아왔을 때 영숙이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물 엎질렀나? 영숙이 엉뚱한 소리를 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세진이 바닥을 닦으며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의 등 뒤로 날카로운 눈빛이 번뜩였지만 세진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오전 새로운 집사 면접이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세진이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기존 인력들이 모두 물갈이 된 상태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어리숙한 남자 집사를 뽑으려 했습니다. 영숙이 소파 구석에 앉아 졸고 있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눈을 뜨고 면접자들의 관상을 하나하나 살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면접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수입니다. 키 작고 마른 중년 남자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세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집안일 경험이 있나요? 네, 5년간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면접자들도 비슷비슷한 유형이었습니다. 세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적었습니다. 마지막 면접자로 185cm의 건장한 체구를 가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이강욱입니다. 강욱이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세진이 찻잔을 들다가 손이 멈칫했습니다. 찻잔이 소서에 부딪혀 달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강욱이 세진과 눈이 마주쳤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인 듯 무표정했습니다. 세진이 과거 자신의 횡령죄를 뒤집어쓰고 파면당한 형사임을 알아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상이 좀 험악하시네요. 세진이 당황하며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고 학력도. 저 사람이 힘이 좋아 보이는구나. 영숙이 갑자기 눈을 뜨고 끼어들었습니다. 세진이 놀라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아직 면접이 끝나지 않았어요. 내 휠체어 밀어줄 힘센 사람이 필요해. 영숙이 강욱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으로 정해. 세진이 반대하려 했지만 영숙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사람 쓰는데 무슨 말이 많아. 영숙이 고함을 쳤습니다. 강욱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열심히 모시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성이 돌아와서 세진에게 물었습니다. 신원 조회는 했어? 어머님이 워낙 급하게 정하셔서. 세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채용 첫날 강욱이 정원에서 놀고 있는 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축구 좋아해? 네. 근데 아빠는 안 놀아줘요. 지호가 공을 가지고 와서 강욱에게 건넸습니다. 강욱이 능숙하게 공을 차주며 지호와 놀아줬습니다. 영숙이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강욱의 인성이 나쁘지 않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복도에서 마주친 강욱에게 세진이 다가갔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아직도 나한테 원한이 남았어? 세진이 따지듯 물었습니다. 강욱이 차가운 눈빛으로 세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사모님을 모시러 왔을 뿐입니다.
강욱이 짧게 답하며 세진을 지나쳤습니다. 주먹 쥔 손등에 핏줄이 서 있었습니다. 사실 영숙은 흥신소를 통해 강욱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세진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피해자라는 걸 알고 접근한 상태였습니다. 강욱에게 세진을 무너뜨릴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영숙의 서재 비밀 공간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이게 세진이 과거에 개명한 기록입니다. 강욱이 보고서를 영숙에게 건넸습니다. 신분 세탁을 위해 이름을 바꿨더군요. 영숙이 서류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최근 도박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강욱이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유산을 노리고 있는 거죠.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고생했네. 한편 세진은 강욱이 자신의 과거를 폭로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영숙을 독살하는 계획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심부름 센터를 이용한 청부 사례를 모의했습니다. 세진의 모든 통화를 감청해 영숙이 강욱에게 지시했습니다. 대포폰까지 추적 가능합니다. 강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자. 영숙이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욱이 작은 도청 장비를 가방에 넣으며 일어났습니다. 24시간 감시하겠습니다. 둘의 은밀한 회동이 끝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진은 자신이 위험에 빠져들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연달아 치며 집안을 밝혔다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세진이 영숙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강욱의 방으로 몰래 향했습니다. 강욱이 가지고 있을 자신의 약점 증거 자료를 찾으려 했습니다. 문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리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강욱의 방은 군대 내무반처럼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침대와 옷장, 책상뿐이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지만 중요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 숨겨뒀지? 세진이 초조하게 중얼거리며 방 안을 뒤졌습니다. 그 사이 강욱은 세진의 방에 들어가 노트북에 원격 해킹 툴을 설치했습니다.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만에 세진이 지운 줄 알았던 파일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복구된 데이터 속에는 사건 당일 주방 홈캠 영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진이 녹화 중지 버튼을 눌렀다고 착각했지만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녹화된 파일이었습니다. 새벽 3시 서재에서 강욱이 복구된 영상을 영숙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그날 영상입니다. 강욱이 노트북 화면을 영숙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 속 세진이 두바이 초콜릿 밑바닥에 미세한 구멍을 뚫고 있었습니다. 주사기를 이용해 꾸덕한 피스타치오 필링 속에 투명한 액체를 주입했습니다. 이 꾸덕한 크림 속에 섞으면 귀신도 모를 거야. 세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빨리 뒤져야 유산을 받지. 영숙이 화면을 보며 혈압이 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악랄함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강욱이 놀라서 영숙을 부축했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곰 인형을 끌고 온 지호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왜 안 주무세요? 지호가 잠옷 차림으로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영숙의 창백한 얼굴을 본 지호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파요? 지호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영숙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포 해줄까요? 지호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포장지에 쌓인 막대 사탕을 꺼냈습니다. 이거 먹으면 안 아파요. 친구가 준 건데 할머니 드세요. 지호가 사탕을 영숙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영숙이 며느리가 준 치명적인 독든
초콜릿과 손자가 건넨 300원짜리 사탕을 비교했습니다. 망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사탕 껍질을 벗겼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싸구려 사탕의 인공적인 단맛이 세상 그 어떤 보약보다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지호야. 영숙이 손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지호의 순수한 사랑을 확인한 영숙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아이를 썩어 빠진 부모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기꺼이 악기가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자러 가자. 영숙이 지호의 손을 잡고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강욱이 노트북을 정리하며 영숙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영숙이 강욱을 불렀습니다. 내 70세 생신 연회를 호텔에서 가장 성대하게 열 거야. 영숙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연회가 세진의 처형대가 될 거야. 강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회장 스크린 시스템과 음향 장비를 자네가 직접 통제해.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진이 영숙의 생신 연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상속 절차를 앞당길 기회라고 착각했습니다. 유명 디자이너에게 고가의 드레스를 맞추며 들떴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야겠어. 세진이 거울 앞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숙이 세진이 작성한 하객 명단을 검토했습니다. 펜을 들어 명단 맨 아래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과 세진의 채권자인 사채업자 두목의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막이 오른다. 영숙이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숙의 고이연 당일 저녁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이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세진이 과시용으로 초대한 인플루언서들이 입장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둥근 테이블마다 하얀 장미와 황금 촛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진이 등이 파인 화려한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행사의 주인공인 양 거만하게 행동했습니다. 어머, 정말 멋지시네요. 오늘 주인공은 저예요. 세진이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영숙이 평소보다 더욱 수척해 보이도록 분장하고 휠체어에 앉아 등장했습니다. 하객들에게 며느리의 병수발을 받는 불쌍한 시어머니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세진이 영숙의 휠체어를 밀며 상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세진의 동창생이 다가와 비꼬듯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덕에 호강하네. 그런 말씀 마세요. 세진이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답했습니다. 속으로는 반드시 오늘 밤 영숙을 끝장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행사가 절정에 달하고 케이크 커팅식이 끝났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안내했습니다. 세진 여사님께서 준비하신 어머님의 발자취 헌정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장내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영숙의 젊은 시절 사진이 나왔습니다. 정말 미인이셨네요. 하객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세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스크린이 지직거리더니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강욱이 복구해낸 그날의 주방 영상이 4K 화질로 선명하게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세진이 두바이 초콜릿의 밑바닥에 미세한 구멍을 뚫었습니다. 주사기를 이용해 꾸덕한 피스타치오 필링 속에 투명한 액체 독을 주입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세진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이 꾸덕한 크림 속에 섞으면 귀신도 모를 거야. 빨리 뒤져야 유산을 받지. 하객들이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테이블에서 일어나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꺼. 당장 꺼.
세진이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지르며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스크린을 몸으로 가리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강욱이 무대 위로 올라가려는 민성을 제지했습니다. 영상은 이어져 세진이 영숙에게 폭언을 퍼붓고 물건을 던지는 학대 현장이 적나라하게 공개됐습니다. 이건 뭐야? 민성이 멍하니 서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잠복해 있던 지능범죄수사대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세진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박세진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이건 다 조작이야. 저 영상은 AI로 만든 가짜라고. 세진이 악을 쓰며 발악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영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살인 미수와 공금 횡령을 고발합니다. 증거는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영숙이 조목조목 세진의 죄목을 나열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사진 좀 그만 찍어. 세진이 머리가 헝클어진 채 끌려나갔습니다. 민성이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에서 영숙이 놀란 지호의 귀를 막아줬습니다. 할머니가 나쁜 마녀를 쫓아냈어. 이제 무서운 일은 없을 거야. 영숙이 지호를 안심시켰습니다. 강욱의 호의를 받으며 당당하게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며느리의 독살 시도를 어떻게 알았나요? 영숙이 기자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악은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차에 올라탄 영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진이 구속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평화를 되찾은 듯 했지만 더 큰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세진이 맡고 있던 거대한 빚의 댐이 무너진 것입니다. 구치소 안에서도 세진은 자신의 빚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집 주소와 민성의 정보를 흘렸습니다. 민성은 아내의 구속에 충격받은 척하며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술에 절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도박빚 때문에 사설 경비업체 이용료를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경비업체가 철수해 집 보안이 무방비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문 유리가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살났습니다. 정원 관리인이 피를 흘리며 거실로 튕겨 들어왔습니다. 으악! 지호가 비명을 지르며 영숙의 뒤로 숨었습니다.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를 든 사채업자 일당 10명이 흙발로 거실에 난입했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험상궂은 문신을 한 조폭 두목이 칼로 테이블을 찍으며 소리쳤습니다. 박세진, 최민성, 나와. 세진의 차용증과 민성의 도박각서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원금과 이자 합쳐 50억. 당장 내놓아. 민성이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난 모르는 일이야. 아내가 한 짓이라고. 민성이 식탁 밑으로 기어들어가 비굴하게 숨었습니다. 조폭들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집안 물건들을 깨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도자기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호가 아끼는 장난감 자동차를 발로 밟아 으깨버렸습니다. 그만해. 영숙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노인네 말은 들을 필요 없어. 조폭 중 한 명이 영숙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영숙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강욱이 순식간에 조폭 2명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수정 열쇠에 밀려 쇠파이프에 어깨를 맞았습니다. 한쪽 무릎을 꿇으며 신음했습니다. 으윽! 조폭 두목이 라이터를 켜 거실 커튼에 불을 붙이려 했습니다. 돈 안 주면 이 집이랑 같이 통구이 되는 거야.
민성이 식탁 밑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돈 많으시잖아요. 제발 좀 저버리고 보내세요.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는 민성의 모습에 영숙의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조폭 두목이 숨어있는 민성을 끌어내려다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호의 멱살을 잡고 허공으로 들어올렸습니다. 할머니, 지호가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파랗게 질린 얼굴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숙이 손자의 모습을 보며 평생 지켜온 회사 지분과 집문서를 떠올렸습니다. 딜레마에 빠졌지만 지호의 눈물을 보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 손주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돈은 10원 한 장도 없어. 영숙이 차가운 눈빛으로 일갈했습니다. 조폭 두목이 멈칫하며 지호를 내려놓았습니다. 영숙이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위험 있는 모습으로 조폭들을 둘러봤습니다. 돈을 원한다면 내 조건을 들어. 조폭 두목이 궁금한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뭔데? 지금 당장 내 손주한테 사과해. 그럼 돈을 주겠어.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폭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빨리 결정해. 아니면 경찰 부를 거야. 영숙이 핸드폰을 꺼내며 위협했습니다. 조폭 두목이 마지못해 지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꼬마야. 지호가 영숙의 뒤에 숨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장판이 된 거실 한복판에서 영숙이 위험을 되찾았습니다. 조폭 두목의 어정쩡한 사과에 고개를 끄덕인 영숙이 강욱을 불렀습니다. 강욱아, 서재 바닥 카펫 아래로 가. 영숙이 지하 비밀 금고의 위치와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넸습니다. 강욱이 부상당한 어깨를 부여잡고 조폭들의 감시를 뚫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몇 분 후 강욱이 묵직한 칠 가방 2개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영숙이 비상사태를 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조폭 두목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숙이 첫 번째 가방을 열어 1kg짜리 골드바 10개를 보여줬습니다. 5만원권 현금 다발도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조폭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우와! 조폭들이 탐욕스러운 시선으로 금괴를 바라봤습니다. 이어 영숙이 두 번째 가방을 열었습니다. 수십 장의 무기명 채권과 고액 수표 뭉치가 나왔습니다. 이 가방 하나로 50억 원은 충분해. 영숙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건 원금과 법정 이자를 합친 금액이야. 영숙이 조폭 두목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걸 받고 당장 꺼지든가 아니면 지금 바로 경찰 특공대를 부르고 다 같이 죽든가. 영숙이 배짱 좋게 제안했습니다. 조폭 두목이 가방 안을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골드바의 무게와 채권의 액면가를 점검했습니다. 진짜네. 조폭 두목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 냄새에 취한 조폭들이 순순히 물러나려 했습니다. 잠깐. 영숙이 조폭 두목을 불러 세웠습니다. 민성이 도박장에서 쓴 신체 포기 각서랑 차용증 원본을 내 앞에서 태워. 영숙이 추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조폭 두목이 주머니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영숙이 벽난로에서 라이터를 가져와 직접 서류에 불을 붙였습니다. 차용증이 제로 변해 사라지자 조폭들이 가방을 챙겨 떠났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한테 접근하지 마. 영숙이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됐네요. 조폭 두목이 고개를 숙이며 부하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식탁 밑에 숨어있던 민성이 그제야 기어 나왔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어머니밖에 없어요. 민성이 영숙에게 손을 뻗으려 하자 영숙이 싸늘한 표정으로 밀쳐냈습니다. 감사는 무슨.
영숙이 미리 대기하고 있던 고문 변호사를 호출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성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친권 포기 각서와 상속 포기 각서, 그리고 이혼 소송 서류를 민성 앞에 내밀었습니다. 내 빚을 갚아준 값이야. 영숙이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이 돈은 내 유산 미리 당겨준 셈 칠 테니 도장 찍고 이 집에서 나가. 민성이 어떻게 핏줄한테 이럴 수 있냐며 항변했습니다. 영숙이 벽난로에서 가족사진 앨범을 꺼냈습니다. 민성의 얼굴이 나온 사진들을 찢어 불길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자식 버리고 숨은 놈은 아비 자격도 자식 자격도 없어. 영숙의 말에 강욱이 민성의 짐 가방 하나를 던져줬습니다. 그를 현관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어머니, 이럴 수는 없어요. 민성이 문 밖에서 소리쳤지만 영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남은 영숙이 부서진 가구들 사이에서 지호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웠어요.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뿐이지만 아무도 우릴 해치지 못해. 영숙이 흐느끼는 손자를 달래며 다짐했습니다. 강욱이 부상당한 어깨를 붙들고 영숙과 지호를 지켜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지호가 고개를 들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응, 나쁜 사람들은 다 사라졌어. 영숙이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후 맑은 햇살이 내리쬐는 정원에서 영숙이 텃밭에서 상추를 뜯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휠체어 없이 걸어 다녔습니다. 흙냄새를 맡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강욱이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집사가 아닌 비서실장으로서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스케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욱이 태블릿을 들고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오후에 변호사님이 오시고 저녁에는 지호 피아노 발표회가 있습니다. 고마워. 영숙이 흙을 털며 일어났습니다. 거실에서는 지호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과거 세진이 강요했던 영어 공부 대신 아이가 진정으로 원했던 음악을 배우게 해준 영숙의 배려였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숙이 흐뭇한 표정으로 손자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어때요? 지호가 연주를 끝내고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잘했어. 우리 지호가 천재구나. 영숙이 박수를 치며 칭찬했습니다. 변호사가 찾아와 영숙의 모든 재산이 지호 명의의 신탁으로 안전하게 묶였다고 보고했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완벽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네. 영숙이 편안한 미소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한편 교도소 접견실에서는 죄수복을 입고 몰라보게 수척해진 세진이 유리병 너머로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에게 제발 지호를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지호만. 세진이 수화기를 잡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영숙이 아무런 대꾸 없이 며느리의 늙고 추해진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접견실을 나섰습니다. 도시 외곽 허름한 쪽방촌에서 민성이 일용직을 전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다가 TV에 나온 재벌 뉴스를 보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꼴이. 민성이 한숨을 쉬며 라면을 후루룩 먹었습니다. 저택에서는 지호가 학교에서 받아온 효행상을 영숙에게 자랑했습니다. 할머니, 저 상 받았어요. 지호가 상장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우리 지호가 최고야. 영숙이 지호를 안으며 상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지호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반죽해 구운 초콜릿 쿠키를 선물했습니다. 쿠키 모양은 삐뚤빼뚤하고 약간 탔지만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지호가 쿠키를 영숙에게 건넸습니다. 영숙이 그 쿠키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과거 며느리가 준 독든 두바이 초콜릿의 기억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투박한 쿠키의 맛에서 생애 처음으로 가족의 사랑이 담긴 진정한 달콤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맛있다. 영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자 그늘에 앉은 영숙이 강욱에게 시원한 식혜를 건넸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가 호강하네. 영숙이 농담을 던졌습니다. 강욱도 처음으로 환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정원에서 강아지와 뛰어노는 지호를 바라보며 영숙이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남은 생은 오직 이 아이의 웃음을 지키는 데 쓰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할머니, 같이 놀아요. 지호가 강아지를 안고 영숙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놀자. 영숙이 일어나 지호와 함께 정원을 뛰어다녔습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지호의 모습이 영숙의 주름진 눈가에 행복한 눈물을 맺게 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독을 이겨낸 건 결국 가장 소박한 사랑이었습니다. 영숙이 지호의 손을 잡고 평화로운 저택의 정원을 걸으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화면은 평화로운 저택의 전경을 비추며 서서히 마무리됐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이야기는 그 독보다 강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바로 진심 어린 사랑이었죠. 세진의 화려한 두바이 초콜릿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독과 지호가 건넨 300원짜리 막대 사탕, 그리고 삐뚤빼뚤한 손수 만든 쿠키. 무엇이 진짜 달콤함인지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돈과 욕심에 눈먼 며느리와 무능한 아들을 과감히 손절한 영숙의 선택은 냉정해 보이지만 결국 진짜 가족인 손자 지호를 지키기 위한 할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진정한 달콤함은 손자가 건넨 소박한 사랑 속에 있었죠. 영숙은 마침내 평생 찾던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가족이란 핏줄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깨달으면서 말이에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